내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내 인생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가장 큰 사건은 지금은 아내가 된 애니에게 청혼을 했을 때였다. 그때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파크와 연결된 공원인 팬핸들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나는 직접 쓴 시를 애니에게 읽어주고 나서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했다. 그러자 애니는 고마워 라고 대답했다. 고마워가 무슨 뜻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얘기를 좀 나누고 보니 예스의 의미가 아닌 게 분명했다. 그 대답은 지금은 아니고 아마도 나중에 라는 의미에 더 가까웠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내 나름대로 정말 애썼는데 거절당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애니에게 나와 결혼하고 싶은지 아닌지 분명히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물어봤지만 애니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자 어떤 확실함을 원하는 내 간청도 더 강해졌다. 나는 애니에게 잘 모르겠으면 어디 가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봐 라고도 말했다. 절실하면서도 무력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상태가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나는 애니에게 확실한 생각을 알려달라고 압박했고 애니는 뒤로 물러나며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렸다. 마침내 애니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압박할수록 당신 질문에 답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 사실 나도 대답하고 싶은데 당신이 강요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치솟았다. 내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확실함 뿐이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애니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녀에게 계속 알려주려고 했지만 애니의 입장에서는 내 행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애니는 요구를 받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좀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우선 나에게 마법의 힘이 있어서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애니가 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해서 문제를 둘이 같이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그렇게 되면 왜 기분이 좋은지, 달리 말하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스스로 물었다. 주된 욕구는 연결이었다. 그러면 애니와 더 가깝고 우리 관계가 더 안전하다고 느낄 테니까. 확실한 것도 기분이 좋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요소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계가 확실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원했다. 나 자신의 욕구가 명확해졌으니 이젠 그 욕구를 표현하는 동시에 자유를 바라는 애니의 욕구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애니에게 그런 의도를 모두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대충 이런 말이었다. 난 우리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 그런데
당신에게 계속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애니는 자기도 우리 관계가 끝날까봐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럼 그냥 당신이 필요한 걸 생각해서 말해줘.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내 모든 자제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했다. 나는 애니가 내 욕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뜻대로 대답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길 바랬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우리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가 끝날까봐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그 정도로 해두었다. 그것은 내 요구의 밑바닥에 깔린 욕구였고 마침내 나는 우리 둘 다의 욕구를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표현했다. 그 뒤로 한 주 동안 나는 애니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을 일체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자유를 바라는 애니의 욕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내 반려자가 나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를 바라지 않는다. 애니가 완전히 마음껏 자기다운 모습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불안을 느낄 때마다 연결과 확실함을 바라는 나의 욕구만큼이나 자유를 바라는 애니의 욕구도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주말까지 애니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3가지를 하나씩 털어놓았다. 우리는 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했으며 결혼을 결심했다. 나는 애니에게 다시 정식으로 청혼했고 실질적인 예스를 들었다. 우리가 둘 다의 욕구를 중시하는 법을 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사례를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만이 요구와 비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구와 비판은 오히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욕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내가 에라 엿이나 먹어라 라고 소리치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죠? 라고 대답한다. 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비판과 욕으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당신이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때에 사라져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소위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어색한 결말에 이르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소개할 기술은 참으로 놀라운 효과가 있다. 최상의 의사소통 기술 1단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잠깐 시간을 내 자신이 비판이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비판이나 요구를 하고 있었다면 그 밑바닥에 깔린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 욕구에 스스로 이름을 붙여보라. 상대방이 나의 욕구에 흔쾌히 응하며 그런 때는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그런다고 상상해보라. 나의 욕구를 비판이나 요구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라. 2단계.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보라. 제가
제 뜻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자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묘책이다. 또한 잘난 체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들은 말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들은 비판이나 요구를 얘기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로 느낀 비언어적 요소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100% 자기 투사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라. 제 말이 그렇게 들린다니 미안해요. 제가 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려던 말은 이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좀 다르게 들리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신의 욕구가 상대방에게 비판이나 요구의 형태로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라.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하면 진짜 효과가 있다. 자신의 고통에 먼저 집중하라는 얘기는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완전한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 그건 미련한 일이 아닐까? 아니다. 그런 미련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처하자는 뜻이다. 우리는 이따금 심한 갈등 속으로 곤두박질해서 종국에는 서로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치고받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저마다 자신의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그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폭발적인 갈등을 다루는데 정말 능한 사람도 있고 절대로 가까이에 있는 아무에게나 의자를 마구 던지고 싶을 만큼 감정이 격해지는 법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 훌륭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정말 격해져 필요 이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벌을 주거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떨어져 있으란 말이 아니다. 몸속의 고통을 껴안고 전환하기 위해 그러자는 뜻이며 그래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더 큰 그릇이 되어 그 갈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는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나조차도 그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 티베트 승려들은 평화로운 상태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누가 그들 머리 옆으로 총을 쏴도 놀란 반응이 없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들어야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 그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차분해지자는 얘기다. 이 책에 소개된 수련법들이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스승인 틱낙한 스님은 평화조야학이라는 수련을 가르쳐 주셨다. 스님의 조언에 따르면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은 직후 24시간 안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가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 지금 괴로워요. 우리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 고통에 대해 수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좀 확실히 알게 되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도 늘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럴 때 효과는 정말 크다. 내 인생에 정말 해로운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욕구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선택 중 하나이며 그 방안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다. 또한 승자 독식을 택하는 것이 대화보다 더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해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려는 시도가 정말 보람이 있을 때도 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해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바다 괴물들은 요정들을 몹시 괴롭히기만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결을 위한 통로는 될 수 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믿으면 나는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가 충족하려는 욕구는 더 소중한 법이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집기를 집어 던지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악담을 퍼붓는다면 이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의 욕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기본적인 자존감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당신은 그저 이해받고 싶을 뿐이로군요. 같은 말을 건네며 그 사실을 되짚어줄 수 있다면 그가 느끼는 위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면서 경탄할 것이다. 나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쓰는데 지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 둘 다 속만 부글부글 끓이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둘 뿐 서로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그게 문제일까? 물론이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비판과 요구가 소리를 높이는 언쟁보다 종종 더 해롭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수련 방법은 동일하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판과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라. 그런 다음에 그 밑바닥에 깔린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라. 비판과 요구는 실제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주목하라고 알려주니까 말이다.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 내 욕구를 표현하니 파트너도 그것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도통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게 보인다. 이건 어찌 된 것인가?
공감 추측이라는 것이 있다. 가장 첫 단계는 파트너를 관찰할 내용을 되도록 가장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말로 표현하기다. 예를 들면 이렇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은 내 욕구를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당신 표정을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때 그 뭔가를 묘사는 하되 해석은 하지 말라. 이 단계에서는 되도록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 뭔가 숨기는 것 같아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이다. 당신 얼굴이 굳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낫다. 공감 추측의 두 번째 단계는 추측하기다. 이때 꽤 확신이 들더라도 파트너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추측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 표정을 보니 당신이 더 자유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당신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공감 추측의 훌륭한 점은 상대방을 자기 욕구의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이끌고 그의 욕구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한 사람은 친밀감을 더 바라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율성을 더 원하는 관계는 정말 흔하다. 그럴 때에는 두 욕구가 충돌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친밀감과 자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두 욕구 다 중시되면서 충족될 수 있다. 두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법을 알아내는 일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친밀감을 더 바라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를 더 바란다는 사실에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면 그 긴장감의 90%가 곧바로 해소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 모두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경험이 바로 연결된 관계의 본질이다.